안녕하세요. 찰리스 월드의 찰리 브라운입니다. 다들 즐거운 추석 연휴 시작을 잘 보내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시세가 따라주고, 시세가 이제 지금 우리 투자자들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모두를 다 즐겁게 앞으로 해줘야 진짜 즐겁게 될 거 아니에요. 연말에 크리스마스쯤까지 계속해서. 그래서 그러기를 바라고, 그 시작이 오늘 밤 자정을 지나서 대폭락이 없고, 그리고 내일 이제 그 24일이죠. 미국의 중국에 대한 관세 폭탄이 처음으로 시작을 하는 게 내일이거든요. 24일 날. 그래서 그게 이제 크립토 월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서 이제 예의주시를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리고 오늘 자정을 지나서 내일 새벽으로 거쳐가는 그 행로에 무슨 별다른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같이 점진적으로 스테이블하게 계단식 상승을 이어서 연말까지 계속 이어갔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중국에 대한 관세가 24일 날 시행을 해요. 그래서 원래 미국에서 그랬었죠. 무역 협상에 관해서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원래 28일인가 29일 날 그때 양국 간에 합의를 도출하기로 원래 약속이 돼 있었는데, 중국에서 일단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그거에 관해서 거부하는 거부권을 행사를 했거든요. 나는 너네하고 이제 회담을 하기 싫다. 그래서 이제 현재로서는 24일 날 미국에서 관세를 시행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먼저 2천억 달러라고 분명히 얘기를 미국에서 먼저 했는데, 그 비율을 아마 다 처음부터 25%를 다 시행하지 않고 10%부터 아마 공격을 할 거고,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반격을 할 거라고, 600억 달러인가 그걸 먼저 반격을 할 거라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다음 주에 행사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것과 향후 금리, 미국 금리, 그리고 향후 우리나라 정세, 그리고 크립토 마켓이 어떻게 연결 구성으로 어떤 관계가 있나에 관해서 이제 제 개인적인 썰을 한번 그거에 관해서 좀 쉽게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24일 날 이제 그 관세가 어떤 영향을 줄지에 관해서 이제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그 두 번째로 문재인 대통령이 방북에서 남북 열차 연결에 관해서 공식으로 표명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영상에서 계속 처음부터 주장했듯이 러시아, 몽골, 그리고 연이어가지고 유럽에서 지금 물류의 중심지나 아니면 지정학적 위치로 되게 중심이 되는 게 터키거든요. 그래서 터키가 지금 신공항을 계속해서 건설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완성이 되면 현재 이제 대한민국에서 자랑으로 하는 인천공항 같은 경우 뒤로 이제 밀려나게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어쨌건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시작이며 종착지고, 그리고 유럽에 있는 터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측면에서 봐도 시작이며 종착점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향후 이 판세가 아마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남북 그 경협을 이제 위시해서 전반적인 어떤 중국이 지금 행하고 있는 1대1로 사업에 어떻게 보면 활용 점정을 찍어주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관해서. 그래서 사실상 지금 현재 중국이 뭐라고 말을 안 하고 그냥 뒤로 빠져서 한 발 물러나서 그냥 이 문제에 관해서는 별 언급을 안 하는 거죠. 왜? 가만히 있어도 본인들 이득이 크니까 앞으로.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렇게 되고 있다고 그래서 중국이 잘 된다고 그래서 중국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친중도 아니고 친미도 아니에요. 저는 어떤 나라도 가서 살고 싶지도 않고 어느 나라가 잘 돼서 우리나라가 안 되길 바라지 않아요. 저는 한국 땅에서 앞으로 절대로 해외여행도 다시는 안 갈 거고, 왜냐면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5년 가까이를 거의
이렇게 저렇게 되게 많이 돌아다니고 관광을 떠나서 살아도 보고 선진국에도 가보고 후진국에도 가서 살아도 보고 뭐 이런저런 일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호기심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코인 투자 잘 돼서 X63 AMG 기름값 걱정 안 하면서 펑펑 쓰면서 그냥 편하게 사는 게 제 소원이에요. 네. 그래서 한국이란 나라에서 태어난 거에 대해서 자긍심을 지금은 되게 많이 갖고 있고, 네. 한국에서 저는 끝장을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한국의 금리 인상이 10월 달에서 11월 달, 그러니까 10월 달에서 11월 달 양달간에 아마 한 번은 이제 이번 연도에 이게 만약에 시행이 되면 한 번은 있을 거라는 거죠. 예, 그거에 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갭 차이가 미국이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올해 3번이나 했는데 지속적으로 3번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단 한 번에 걸쳐서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갭 차이가 벌어지면 나중에 그 여파가 엄청나기 때문에 아마 금리 인상을 할 거라는 거죠. 부동산 여파에도 분명히 올해가 아니더라도 내년에는 그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에 냉기가 분명히 돌 거다. 그리고 제가 이제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게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3%대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현재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3%대에서 계속해서 고정돼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2년물 국채가 지금 마찬가지로 2.28%로 거의, 그러니까 2.98%로 거의 3%에 가깝게 지금 이제 장단기 금리 차이가 별로 없어지는 현재 상황인데, 이게 사실 미국 지금 지표상에 보이는 펀더멘탈이 지표상에 나와 있는 무슨 뭐 여러 가지 지수들 있잖아요. 그 주식 시장에서 바라보는 그런 금융인들이 바라보는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사실상 되게 불안한 장세와 그리고 호장이 지금 같이 평행돼서 같이 가는 형국이거든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현재 미국의 점진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강달러가 계속 유지를 하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 10년물 국채 금리가 3%대로 계속 고정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추세가 만약에 중장기로 갈 경우 미국의 강달러 추세가 약해지면서 경제 쪽에 분명히 무슨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점점 공포지수가 점점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중 무역전쟁의 중장기와 그리고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신흥국 통화, 중국을 비롯해서 개발도상국들,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피를 흘리고 통화상에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분명한 건 지금 현재로서는 점진적으로 인터넷 뱅킹이나 아니면은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면서 그 모든 돈들이 전 세계에 있는 자국의 크립토 마켓으로 향할 가능성이 점점 농후해진다는 거죠. 예.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지금 제가 네 번째로 말씀드린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3% 고정하고 이거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보셔야 되는데, 일본이 미국 국채 매입을 하는 걸 이번 달이 거의 다 끝났잖아요. 근데 이번 달 안에 그거를 종료를 해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현재 미국 국채 중에 10년물이든 3년물이든 지금 계속해서 이제 그 금리가 장단기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그 갭을 이제 줄이고 있는데, 그래서 불안한 상황이 지표상에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일본의 미국 국채 매입이 이번 달 안에 종료하고, 또 중요한 건 중국이 미국 국채 매도를 일본과 같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태예요. 원래는 일본이 아베노믹스를 통해서 미국의 국채를 매입해서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방어를 해주고 프로텍팅 해줬는데, 지금 현재 일본이 스탠스를 180도 지금 회전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여섯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이 일본에 대한 수입 압력을 가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농산물과 일본 수출품에 대해서 고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농산물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미국 농산물이 들어오면
뭐 가축이라든가 아니면 농수산물에 되게 여파가 크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에서 압력을 넣으면서 압력 행사를 하면서 미국에 있는 농수산물이나 어떤 뭐 무역 물품에 관해서 그걸 수입 압력을 계속해서 열어라 하면서 계속 압력을 넣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반면에 일본 수출품에 고관세를 부과를 했어요. 중국과도 같이. 중국에 이제 고관세를 부과함과 동시에 일본 것도 마찬가지로 중국하고 똑같이 그렇게 고관세 부과를 시작을 해서 일본이 이제 현재로서는 친미에서 반미로 서서히 지금 전향을 하고 있는 현재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구도가 일단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게 이번에 남북에서 나온 11월 종전 선언이 있잖아요. 12월에 종전 선언을 하겠다. 그래서 핵을 CVID라고 그래가지고 영구적이며 항구적인 핵 폐기 곧 그거에 관해서 이제 표명을 했죠. 김정은 국방위원장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거에 관한 담화문을 국내에 오셔가지고 그거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를 하셨고 그래서 친서나 어떤 핵심적인 그거의 메시지에 관해서 전달을 하시려고 미국에 가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예측을 하면 이제 그 진짜 실제로 벌어지기 전까지는 이제 저한테 욕하시거나 싫어요를 누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저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중립적인 입장이고 앞으로 벌어질 일에 관해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크립토 마켓과 현실적으로 연결을 시켜서 저는 게싱을 할 뿐이에요. 제가 예언자도 아니지만.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말한 것들이 점점 다 되고 있었죠. 그리고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제가 제 뒤 영상에 보시면은 제 걸 뒤져보시면은 분명히 한국에 올 거라고 했었는데 오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태극기 그 시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르신들. 그분들이 반대를 많이 하셔도 한국 땅에 본인은 본인 의지대로 분명히 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그것도 맞아 들어갔고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종전 선언이 12월에 이제 남북이 할 확률이 되게 높아지고 그거에 관해서 미국이 용인을 해 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CVID 같이 만약에 영구적이며 항구적인 핵폐기가 사실상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핵이라는 게 설계도도 그렇고 핵심적인 기술까지 완전히 폐기하면 폐기인데 그 폭탄이라는 게 어디에 숨겨 놓을 수도 있고 중요한 거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남북 경협이 이렇게 만약에 추진이 되고 나중에 군사적으로도 만약에 이렇게 되면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북한보다 핵을 만드는 게 엄청 초고속으로 대량으로 더 빨리 만들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거를 되게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 상태로 가서 만약에 주 한 미군이나 또 나아가서는 주 1 미군이 철수를 하는 상태에서 이 동아시아 패권에서 만약에 중국의 영향력이 가해지면 결정적으로 중국이 하려는 대로 모든 거를 다 하고 중국이란 나라가 모든 어떤 이익을 다 취해가지 않을까라는 거에 관해서 되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그거에 관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예. 왜냐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중요한 건 북한에서는 더더욱 가만히 있지 왜냐면 중국에서 만약에 김정은 멱살을 잡고 흔들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 그 트럼프 같이 되게 어떤 갑자기 파닥파닥거리는 그런 성격일 수도 성향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만약 자기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대로 하는 스타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핵폭탄을 완전히 폐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나올 확률이 높고 만약에 남북이 경협이 확실히 이루어져서 그러면 더욱더 중국에서는 한국 땅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저는 지금 현재 돌아가는 어떤 경협이나 이런 거에 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예, 개인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CVID가 계속해서 이렇게 만약에 현실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그래서 만약에 주한 미군이 한국 땅에 계속해서 머물러야 한다는 명분 자체가 사라지고,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말해서 어떤 그 대미 자립에 관해서 더 확고해지는 노선을 피는 거죠. 예, 남한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는 여태까지 그러지 않았지만, 그래서 향후 미국에서 그런 그 주한 미군 철수에 관한 거에 관해서 아마 점진적 철수에 관한 것서 아마 언급을 할 확률이 점점 높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한 80% 이상은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어젯밤이죠. 8번째인데, 이게 어젯밤에 중국하고 바티칸이 수교를 단행해서, 예전에 이제 수교가 1961년 이래로 단절이 됐거든요. 그래서 교황청에 관한 임명에 관해서, 그리고 중국이란 나라가 천주교에 관해서 지하에서 움직이는, 그러니까 국가에서 공인해주는 천주교, 국가에서 공인해주지 않는 천주교로 이렇게 나눴었는데, 그거에 관해서 수교가 완전히 끝나서 그거에 관해서 완전히 인정해주게 됐거든요. 그래서 바티칸하고의 수교로. 그래서 바티칸이라는 데가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막 예를 들어서 음모론 같은 거 믿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저께 갑자기 중국하고 바티칸이 수교를 맺은 거에 관해서 저는 좀 약간 의아하더라고요. 갑자기 이게 왜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나. 그래서 일루미나티라는 그런 집단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런 집단이 실제로 바티칸도 배경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존재들이 만약에 있다면, 지금 현재 이 수교 자체가 61년에 단절이 된 상태였는데, 그때가 이제 냉전 시대였잖아요. 소련하고 그 미국하고. 근데 단절이 됐던 게 지금 이제 중국하고 수교를 하면서 그게 오픈되고 교류를 하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뭔가 어떤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9번째가 내년부터 향후 2년간 경제 불황을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부동산하고 증권,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중에 있는 부동산하고 주식시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돈, 잉여자금들은 분명히 암호화폐 시장에 이 시기 동안 들어올 확률이 되게 높다고 가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말이 아니라 내년 초부터 시작해서 2019년, 2020년까지를 저는 실물 경제의 불황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반증이 뭐냐면,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 그리고 일부, 그러니까 종합지수가 되게 많이 찍고, 리치를 찍고, 그리고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이유 없이 급상승했던 부동산 시장, 부동산 지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하물며 전 세계 금융시장의 모든 거에 관해서 대표적으로 그 파악을 할 수 있는, 경기 지표를 파악을 할 수 있는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보면은 부동산 경기가 되게 상당히 펀드멘탈이 많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되게 많이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고, 더더욱이나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종합지수가 계속해서 상향 리치를 계속 찍고 있잖아요. 근데 영원히 오르는 게 없고, 코인도 마찬가지로 리플이 계속해서 급등하지 않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떤 코인도 마찬가지로 아마 그렇게 될 확률이 높지만,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시장도 그렇고 미국이 지금 현재 그렇게 계속해서 가는 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땐 위험 신호라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내년에 몇 월까지, 아니면 올해 연말을 넘어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국채가 3%를 넘어서 위험 수위를 동반해서 계속해서 이제 움직이고 있었는데, 만약에 지금 있는 그런 위험 지표, 국채 위험 지표랑 주식이 종합지가 지수를 계속해서 리치를 찍고 스테이블하게 또 상향을 계속 돌파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떨어질 시점이 머지 않았다는 거를 표명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 말이 아니라 12월부터가 아니라면 내년 초부터 2년간, 예, 그래서 그때 시기를 크립토 마켓에서 돈을 좀 현금 확보를 많이 하시거나 자산 축적을 많이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떼서 부동산 시장이 만약에 2020년에 초반에
만약에 뭐 매물이 좋은 게 괜찮은 게 경매 시장에 많이 나오면 그때 테이크오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이 인생에 있어서 큰 기회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 2년이라는 시간이 맞을 수도 있고, 이제 뭐 플러스 마이너스 몇 개월 차이는 있겠죠. 못해도 뭐 최소한 6개월 그 플러스 마이너스 차이는 있겠지만, 분명한 거는 좀 많이 이 경제 자체를 좀 많이 좀 크게 잘 보시는 분들이 주장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년 올해 연말부터 12월 달이나 아니면 내년 초부터 2년간을 되게 안 좋게 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기사를 다 찾아보시고 하시면 아마 부정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로 그랬잖아요. 급격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급격하게 폭락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런 게 코인 시장은 이제 반대로 가죠. 이제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 급격하게 하락을 한 상태에서 이제 700만 원 선에서 700만 원 아니면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선에서 거의 10개월, 11개월에 가까워지는 시간 동안 계속 횡보를 하고 하향을 했기 때문에 이제 크립토 월드의 시대가 도래를 하는 거고, 앞으로는 현물 경제 시대가 저물기 시작을 하는 거죠. 2년간. 그래서 그거를 잘 활용을 만약에 하시면 인생에 있어서 더더욱 좋은 찬스가 올 거라는 거죠. 제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10번째로 말씀드리는 거는, 오늘은 지진에 관해서 찾아보시면 아마 뉴스에 나올 거예요. 지진이 두 군데 났었어요. 그게 하나가 일본의 오사카 해안 쪽에 5.5의 지진이 났었고, 또 하나는 인도네시아에 마찬가지로 5.5의 지진이 났어요. 근데 예전에는 5.5 지진이 나면은 그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그 커뮤니티 사이트 보면 순위권 사이트 나오고 막 이랬는데, 요즘에는 막 5.5 같은 거는 지진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저도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일이 앞으로 점점 많이 빈번해지면서 2020년 결국에는 어찌 보면 그 일본의 올림픽 주간에, 예를 들어서 그때 지진이 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주간에 만약에 지진이 날 것 같으면, 만약에 일본에서 올림픽 개최되는 게 100% 치러지는 게 아니라 어쩌면 그게 우리 한반도에서 몇 프로 정도는, 한 30% 이상은 치러질 확률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공동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근데 더더욱 중요한 건 일본에서 지진이 지속적으로 더 큰 지진이 날 거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국에 분명히 투자를 할 거다. 그래서 투자를 하면 그 마켓이 만약에 부동산으로 들어올 확률도 있고, 또 하나는 크립토 마켓으로 그 일본에 있는 거대한 자금들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프리미엄 형성에 긍정적인 시너지를 분명히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마지막 11번째, 이번 주에 25일 날부터 26일 날 FOMC에서 금리 인상이 예고돼 있고, 현재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커뮤니티 사이트 전반적으로 다 미국의 FOMC에서 금리를 인상할 거라고 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금리 인상이 예고되는 현재 상태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강달러 그 추세가 향후 당분간은 지속될 확률이 높죠.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예를 들어서 달러 투자를 해서 강달러를 가지고 있다 해서 강달러가 언제까지 가냐는 거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추세가 예를 들어서 계속 오른다고 그래서 영원히 달릴 수 있는 말이 없잖아요. 천리마가 잘 달리는 건 사실이지만, 천리마도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은 달리다가 쉬고, 영양 있는 당근도 먹어야 되고 물도 마셔야 되고 또 잠도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날이 분명히 올 거라는 거죠. 머지않아서. 천리마가 분명히 쉬어야 하는 타이밍이 오는데, 그게 머지않았다는 거에 관해서 잘 생각들을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또 제가 좀 전에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10년물 국채하고 2년물 국채의 그 금리 괴리가 만약에 적어가지고 만약에 똑같아지면 이거는 진짜 위급한 상황이거든요. 금융 지표상.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벌어지는 것 중에.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매일매일 체크를 좀 하시면 그거에 관해서도 지금 현재 통화 상태가 미국의 달러 상태가 어떻다는 거에 대해서 가늠을 향후 6개월이나 1년 정도는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강달러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데 강달러에서 비롯된 미국의 모든 지표는 연말이나 내년 초에 대하락할 확률이 높다고 저는 이제 다시 한번 피력을 할게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모든 현상이 우리나라, 일본을 비롯해서 중국을 비롯해서 그리고 하다못해 미국 자신도 결국에는 강달러 추세를 계속해서 유지하면 자국에 있는 그러니까 자국에 있는 국민들한테 고물가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해서 결국에는 자승자박밖에 안 될 것 같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결국에는 트럼프가 중간 선거에서 낙승하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확률이 지금으로서는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향후 미국이 이제 제가 끝으로 이제 결론지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북한이라는 나라가 개방을 함으로써 지금 한국하고의 경협 그리고 철도에 연결하고 여러 가지 공동 연락 사무소를 개설을 하고 그리고 DMZ에 있는 지뢰를 제거하고 점진적으로 이제 평화 구도하고 경제 협력의 구도로 계속해서 이제 나아가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그나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나마 한국이라는 나라가 다른 우리 주변에 있는 일본이나 아니면 호주나 뉴질랜드나 중국이나 인도나 다른 나라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 상황보다는 그나마 경기가 나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경협을 하면 분명히 그 안에서 뭔가 패턴 자체가 지금 저성장 기조가 전체적으로 다 바뀌면서 지금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통일을 점진적으로 하게 되면 7천만이 되고 그리고 평균 연령이 상당히 높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만약에 그러니까 북한의 연령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평균적인 연령 자체가 만약에 우리나라보다 낮다면 평균적인 연령 자체가 상당히 낮아질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떤 그 국가가 GDP, GNP를 성장시키는데 되게 그 생산 소비의 효율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민의 어떤 그 평균 나이대가. 근데 그런 면에서도 되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분단 비용 그리고 무기를 만들고 그걸 유지하는 비용이 되게 많다면 통일이 돼서 그 비용이나 그 세금이 초반에는 예를 들어서 북한을 많이 도와줘야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되지만 그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분명히 한국이라는 나라에 더 많은 더 큰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시너지가 올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어리석다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정권 자체를 되게 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저는 정치를 몰라요. 하지만 이거는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걸 아냐면 내 자신이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부는 좋았고 문재인 정부는 안 좋다. 그리고 예를 들어 노무현 그때 정부는 되게 살기 좋은 시절이었다. 이렇게 막 평가들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전 세계 어딜 가나 그게 프랑스에 갔든 미국에 갔든 아니면 영국에 갔든 그러니까 인도에 갔든 일본에 가서 살든 지금 현재 돌아가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경제 자체가 그렇게 엄청 윤택한 삶을 유지하게 돌아가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씀씀이가 예전보다 되게 못하고 다 못 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돈 벌기 점점 힘들어지고. 그래서 그런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이 한국 땅에서 윤택한 직업을 갖고 윤택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런 지략과 그런 자기 역량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예를 들어서 영국이나 인도에 가서도 분명히 뭔가 그에 걸맞는 그런 걸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말하면은 건방지다고 저한테 말씀하실 분들도 분명히 있으시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내 인생이 별로라고 생각을 하고 정부를 욕을 하면 다른 나라 가서는 더해요.
분명히. 다른 나라 가면은 더 어려워요, 살기가.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하시기보다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잘 바라보고 현재의 상태를 파악을 하고 바람직하게 자기 자신을 책찍질한, 자기 자신의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게, 그게 가장 용기 있고 현명하다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연세 드신 분들이 제가 이런 말 하면은 이 새끼 되게 건방지네 이러실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이제 남 탓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물론 코인 투자하면서도 저한테 이제 여러 기회가 왔었는데, 저도 이제 그때는 되게 다른 사람한테 되게 많이 물어보고 했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지캐시라고 아시죠? 골드만에서 밀어주는 거. 그거를 처음에 ICO 할 때 뭐 아실 거예요. 이 영상 보시는 중에 이제 오래 하신 분들은 비트맥스에 처음에 등재가 되는데, 이제 그때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비트로도 살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거기에다가 비트를 4개를 보냈었는데, 그때 제가 아는 분, 어떤 분한테 여쭤봤죠. 근데 지금 너무 비싸다. 근데 그때 그 비트 한 개면 그거를 수십 개를 살 수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게 수십 개인가, 하여튼 되게 많은 개수였어요. 그때는 이제 초반에 얼마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더가 10,000원대니까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였으니까, 그게 아마 25,000원인가 아마 그랬어요. 제 기억에 한국 돈으로 아마 25,000원인가 아마 그랬었을걸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비트 4개 치면은 그게 만약에 지금같이 펌핑하면은 되게 엄청난 돈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제 너무 비싸다, 나중에 사라, 이런 말씀 하셔가지고 저는 그때 이제 그냥 걷었거든요. 뒤로 빠졌거든요. 근데 그때 잠시 제가 되게 블레임을 했죠. 속으로 되게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도 하고. 근데 제가 그 시간이 흐른 후에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 자신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거에 관해서 사겠다고 제가 매수를 안 걸어놓고 매수하지 않는 건 결국에 제 손이잖아요. 제 의지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런 모든 것들, 그리고 여태 뭐 이 크립토 마켓에 들어와서 제가 물어보고 어떤 결정이 난 거에 관해서 그런 생각을 지금도 많이 하거든요. 무슨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투자를 했는데 안 좋게 결론이 났다 이러면 그것도 어차피 제 개인적인 그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자기 자신한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관해서 명분을 주고, 그리고 책임을 지려면 자기 자신이 내가 투자하고 생각하는 거에 관해서 좀 더 냉철하게 심도 있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 사업이 됐든 코인에 투자하는 거든, 뭐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든, 누구를 뭐 어떻게 해서 뭘 어떻게 하든, 여러 가지 것들이 주제는 없는 얘기긴 하지만 어쨌건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좀 이 부분에서 얘기가 길어져서 되게 죄송해요. 근데 투자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유튜브에서 실시간을 저도 이제 향후 할 수도 있긴 한데, 실시간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뭐 무슨 코인 어때요? 무슨 코인 어때요? 하는 거. 근데 계속해서 제가 이제 저도 보거든요, 다른 사람. 근데 계속해서 여쭤보는 사람들이 똑같은 코인을 똑같이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게 결론이 없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내 자신이 잘 판단을 하는 게 그게 첫 번째. 그리고 남한테 의지해서 무슨 얘기를 듣고 조언 듣는 거는,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 10번째로 밀어놔야 제가 봤을 땐 결국에 투자 수익을 극대화해서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좀 얘기가 되게 장황하긴 했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얼굴 나오는 영상에서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이라는 나라의 거대 거래소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몇 달 안에, 아니면 늦어도 만약에 내년 안에, 만약에 폴로니엑스가 트위터나 아니면 공식적으로 어떤 성명을 발표할지 모르겠지만 3월에 분명히 동아시아 진출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어디가 될지 모르죠. 근데 만약에 진출을 해서 그게 한국 시장에 만약에 들어온다면, 그거는 제가 말했던 여러 가지 여태까지 있었던 거에 종지부를 찍는 거라고 아마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프리미엄이 거대하게 일어날 수 있는 단초의 마련, 그리고 바이낸스가 한국 시장에 진출하는 거. 그러면 한국 시장에 진출하는 거대 거래소는 바이낸스 그리고 폴로닉스가 만약에 된다면,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고, 지금까지 여태까지 11개월에 걸쳐서 계속해서 고생하고 계셨던, 스트레스 받고 계셨던 분들이 분명히 탈출할 기회가 분명히 올 거고, 더 많은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분명히 온다는 거죠. 예. 앞으로 시장이 예전에는 이렇게 됐으면, 앞으로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땐 이렇게 될 확률이 높거든요. 점점 스테이블하게 되면서 정책이 마저 떨어지고 ETF 시장, 선물 시장이 들어오면 가격이 어느 순간까지는 급등을 하겠지만 어느 시점이 가면 분명히 떨어지지 않고 횡보를 하면서 생태계가 현실적으로 구성될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정책하고 맞물려서. 왜? 통화로서 사용이 되려면 스테이블 코인이 중간중간에 다 있긴 하겠지만, 이 코인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거대한 펌핑, 거대한 폭락은 점점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장의 갭이 점점 작아지기 전에 좀 비트 개수도 많이 늘리시고 현금 확보도 많이 하시고, 현금 확보를 많이 하신 상태에서 향후 2년간에 돌아오는 불확실성 장세, 그리고 그 경제가 좀 안 좋아지는 그런 2년간의 불황 장세 동안 괜찮은 어떤 부동산 매물이나 괜찮은 뭔가 그 투자거리가 있으시다면 잘 매입을 하시면 분명히 남은 여생 분명히 편하게 좋게 긍정적으로 사실 수 있다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영상이 마음에 드시고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반드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찰리스 월드의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예, 감사합니다. 즐거운 명절 추석 되세요.